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박사과정 이준기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논문은 레어 클립, Reality Aware Online Zero-Shot Industrial Anomaly Detection입니다. 해당 논문은 ICCV 2025에서 어셉되었으며 현재 인용수는 2회입니다. 목차는 Introduction, Method, Experiment, Conclusion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노멀 디텍션은 학습하지 않은 제품을 바로 배포하기 위해 데이터 의존성을 감소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few, zeroshot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fullshot은 학습 데이터 전체, fewshot은 일부 데이터 n개 데이터, zeroshot은 학습 데이터 없이 테스트 데이터만 보고 이상 탐지를 합니다. 하지만 few zeroshot은 이상 현상의 희귀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생산 라인의 내재적인 시간 연속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이상 데이터 희소성을 고려한 대표적인 논문이 제로샷 Industrial Anomaly Classification and Segmentation with Mutual Scoring of the Unlabeled Images가 있습니다. 패치코어의 메모리 뱅크와 뮤추얼 스코어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코어의 메모리 뱅크에는 이미지의 모든 패치 피처가 아닌 특징적인 피처만 저장하지만 뮤추얼 스코어링과의 비교를 용이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모든 패치 피처를 저장하는 것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패치코어의 메모리 뱅크를 이용한 어노멀 스코어링 산출 방식입니다. 테스트 패치 피처와 메모리 뱅크에 있는 모든 패치 피처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중 가장 낮은 K개의 거리를 선택합니다. 이 K개의 거리의 평균을 최종적인 이상 점수로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 뮤추얼 스코어링은 메모리 뱅크에 존재하는 패치 피처가 아닌 다른 테스트 이미지와 비교를 수행합니다. 모든 패치 피처와 비교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미지별로 낮은 디스턴스 값을 한 개만 선택합니다. 이후 해당 거리 평균을 하여 최종 어노멀 스코어를 산출합니다. 이와 같이 테스트 이미지에서 리브원 아웃 방식으로 하나의 테스트 이미지와 이외의 테스트 이미지를 비교하며 이미지별 거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상 탐지를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테스트 이미지가 증가할수록 레이턴시 및 메모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논문은 추후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해당 논문을 먼저 읽고 이 논문을 읽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뮤추얼 스코어링 또한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테스트 데이터의 히스토리컬 인포메이션을 저장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평가하는 온라인 제로샷을 제안합니다. 해당 논문은 온라인 모델링으로 사전 도메인 지식 없이 데이터에 빠르게 적응하며 희소한 정상 데이터를 시간이 지나며 제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제안 방법은 온라인 어노멀 디텍션의 목적에 부합하게 낮은 추론 시간과 메모리 효율적입니다. 아래 그림은 오프라인 제로샷, 배치 제로샷, 온라인 제로샷을 비교한 그림으로 오프라인 제로샷의 경우 각 테스트 이미지별 패치 피처를 이용하여 테스트 이미지별 독립적으로 이상 탐지를 수행합니다. 이에 반해 배치 제로샷은 이미지끼리 서로 비교하여 패치 피처를 공유하는 모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온라인 제로샷의 경우 시간이 지나며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부족한 정상 정보를 시간이 지나며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어 클립의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제로샷 방식과 유사하게 클릭 기반의 텍스트 프롬프트 브랜치와 온라인 제로샷을 위한 레어 클립 그리고 레어 클립 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프롬프트 브랜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 브랜치는 이전 제로샷 기반 방법론과 같이 텍스트 피처와 이미지 엔코더 피처를 비교하여 이상 탐지를 수행합니다. 이미지 엔코더 피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상 탐지 데이터셋에 학습된 리니어 레이어를 적용한 피처를 이용합니다. 논문에서는 코사인 시뮬러티를 브래킷으로 표현하였지만 직관성을 위해 코심으로 텍스트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으며 텍스트와 테스트 구분이 힘들 수 있어 텍스트는 파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패치 레벨 어노멀 맵은 입력 테스트 패치 피처와 정상과 비정상 프롬프트로 구성된 입력 테스트의 텍스트 인코더 출력을 비교하여 산출됩니다. 두 피처 간의 코사인 시뮬러티를 계산 후 소프트맥스 값을 취한 후 두 번째 인덱스 파이썬 표기로는 첫 번째 인덱스를 어노멀 맵으로 사용됩니다. 이 두 번째 인덱스는 정상과 비정상 텍스트 피처와의 probability 중 비정상 확률을 의미하며
abnormal similarity와 softmax, 두 번째 인덱스, anomal score는 모두 비례합니다. 이미지 엔코더는 여러 피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VRT L336 모델의 12번째, 16번째, 20번째, 24번째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레이어 피처와의 코사인 시뮬리티를 산출 후 평균값을 최종적인 어노멀 맵을 사용합니다. 이후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패치만을 이용한 비교에서는 12번째, 16번째, 20번째, 24번째가 아닌 6번째, 12번째, 18번째, 24번째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미지 레벨 어노멀 스코어링입니다. 이미지 레벨 어노멀 스코어링을 위해서 이미지 엔코더의 클래스 토큰과 텍스트 피처를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텍스트 프롬프트 브랜치에서 온라인 세팅을 고려시 미싱 컴포넌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결함, 즉 없는 구간은 배경으로 구성하게 되어 false negative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cumulative average가 적용된 값의 max 값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상 패턴 발견 시 유지가 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앞으로 해시 적용된 값은 업데이트된 값으로 다음 이미지에서 연산 시 사용되는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a-텍스트는 다음 이미지에서 연산될 때 a-텍스트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텍스트와 패치 사이 얼라이먼트를 위해 다른 이상탐지 모델에서 와 유사하게 어댑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어댑테이션 트레이닝 로스로는 포컬, 다이스, MSE 로스를 사용하여 학습합니다. 다음은 레어 클립 D입니다. Direct Patch Level Rarity Branch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최근 NIK 이미지를 이용한 뮤추얼 스크린입니다. SM은 이미지별 가장 유사한 패치들과의 유사도 벡터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패치 피처는 텍스트 프롬프트 브랜치에서와 달리 리니어 입력 전 이미지 엔코더의 출력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입력 테스트 패치 피처와 각 이미지별 패치 피처와의 코사인 시뮬리티를 계산합니다. 이후 각 이미지마다 유사도들 중 최고값을 산출하고 이 이미지별 맥스 값의 집합을 S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평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Rarity Score를 사용합니다. Mutual Scoring의 Interval Average와 동일하며 상위 X%의 유사한 유사도 값만을 이용하여 평균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적용된 값은 유사도이므로 이상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1-min s로 변환됩니다. 뮤추얼 스코링과 다른 점은 디스턴스 계산 방식뿐입니다. 뮤추얼 스코링에서는 L2 디스턴스를 사용하는 반면 레어 클립에서는 코사인 시뮬리티를 사용합니다. 레어 클립에서는 메모리 연산량 감소를 위한 시퀀셜 코르셋 샘플링을 제한합니다. 두 피처가 유사하면 초기 피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유사도 매트릭스의 upper 혹은 lower triangle 정보의 맥스 값을 이용하여 비교 대상을 제한하여 유사도를 산출합니다. 이후 탑 N 샘플보다 유사도가 낮은 샘플을 최종 메모리 뱅크로 구성합니다. 아래 그림은 시퀀셜 코르셋 샘플링의 예시입니다. 숫자는 피처들이 메모리 뱅크에 저장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nearest pair를 구성합니다. 그 결과 1, 2, 그리고 3, 4가 높은 유사도를 가진 피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퀀셜 코르셋 샘플링에서는 입력 순서를 고려하여 후순위의 피처를 제거하므로 피처 2, 4가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1, 3, 5가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어 클립 D에서는 모든 피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알파, 약 3분의 1 정도의 패치 피처를 산출하여 비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은 레어 클립입니다. 레어 클립에서 중요한 것은 메모리 뱅크 업데이트 방식입니다. 레어 클립 D에서는 최대 이미지 저장 수를 넘어가는 이미지는 배제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메모리 뱅크 구축 방식을 제한합니다. 먼저 이전 시퀀셜 코르셋 샘플링을 이용하여 메모리 뱅크를 구축합니다. 레어 클립 D에서와 달리 모든 패치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메모리 뱅크를 구축합니다. 패치 이미지 시뮬레이티브 메모리 뱅크는 메모리 뱅크의 저장된 피처들이 그대로 입력 패치 피처와 비교되어 활용되는 것을 넘어 히스토리컬 이미지 인포메이션을 함께 비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historical 정보를 위해서 패치 이미지 시뮬러리티 메모리 뱅크 MS를 구축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됩니다. 먼저 Memorize to Test Similarity를 계산합니다. 이는 메모리 패치 피처별 가장 가까운 테스트 패치 피처와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다음은 Test to Historical Similarity로 테스트 패치 피처와 유사한 패치 피처 메모리 K개를 선택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ST2H를 계산하여 패치 이미지와 히스토리컬 이미지와의 유사도를 최종적으로 연산합니다. 업데이트는 아래와 같은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업데이트됩니다. 먼저 기존 Simulative Memory Bank MS와 Memorize to Test Similarity, Test Historical Similarity를 이용한 ST2H를 이용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합니다. 이후 이전의 시퀀셜 크로스 샘플링에서 선택된 패치 피처의 로우 인덱스를 패치 피처의 인덱스를 로우 인덱스로 선정하여 샘플링하게 되어 최종적인 Simulative Memory Bank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로우 i는 i번째 이미지와 비교되었던 테스트 메모리 뱅크 유사도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Simulative Memory Bank에는 이미지별 패치 피처가 저장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패치 피처가 저장되지만 최근 i개의 히스토리컬 이미지 인포메이션을 이용한다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 패치 피처와 테스트 피처 사이의 유사도를 지속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히스토리컬 인포메이션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Loose Similarity입니다. 이전 ST2H에서 Similarity를 지속적으로 곱 연산하게 됩니다. 이는 에러 바운드가 해당 수식처럼 어퍼 바운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노멀 패치 피처들끼리 미세한 차이로 인해 유사도가 1이 안 되어 여러 번 곱 연산 시 유사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되며 이는 에러 바운드가 높아지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탑 Y%로 노멀라이즈하는 루스 시뮬러리티를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두 가지 시뮬러리티 공식에 모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노멀 디텍션 스코어 산출입니다. 이미지 레벨 레어리티 브랜치에서는 메모리 뱅크를 이용한 A레어와 텍스트 패치와 비교한 A바 테스트를 노멀라이즈한 값을 사용합니다. 또한 여기서 로컬 어그리게이티드 이미지 레벨 피처 flape를 이용하여 스몰 st2h를 계산합니다. 이때 flape는 A바 텍스트 기반으로 average top half of the test feature입니다. 다음은 픽셀 레벨 어노멀 디텍션입니다. 이전에 사용한 A-hat 레어와 A-hat 텍스트의 웨이티드 썸입니다. 이때 논문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코드상에서는 20과 200 값을 사용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노멀 맵은 텍스트 프롬프트 브랜치와 레어리티 브랜치 결과값으로 구성되며 마지막으로 가우시안 필터 스무딩을 적용합니다. 이미지 레벨 어노멀 디텍션은 여타 다른 논문과 달리 맥시멈 픽셀 레벨 어노멀 스코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미지 클래스 토큰과 텍스트 프롬프트 피처를 비교한 텍스트 스코어도 함께 사용합니다. 또한 뮤추얼 스코링에서 처음 제안한 리스코어링 메소드와 유사하게 메모리 뱅커에서 유사한 피처들의 평균을 이용한 리스코어링을 온라인 제로샷에 맞게 변경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제로샷 메소드와 비교합니다. 여기서 뮤추얼 스코어링은 오프라인 방법이지만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장부터 뮤추얼 스코어링을 적용하며 비교군으로는 대상 테스트 이미지를 제외한 다른 테스트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히스토리 이미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레어 클립의 온라인 모드는 메모리 뱅크 큐뮬레이티브 업데이트와 같은 업데이트를 모두 중단한 버전입니다. 제로샷 메소드와 비교한 결과 온라인 레어 클립이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으며 오프라인일 경우 이전 제로샷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퓨 풀샷과 비교입니다. 퓨샷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풀샷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어 클립에 4샷을 추가할 경우 1%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온라인 방식 비교입니다. n개의 데이터까지 업데이트 후 전체 테스트 데이터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n이 증가할 경우 성능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n이 24부터 대부분 수렴을 하고 있으며 n이 작을 때 뮤추얼 스코어링보다 큰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샘플링 전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랜덤 K-means 클러스터링, greedy coarse 샘플링을 비교하였으며 greedy coarse 샘플링인 경우 기존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간 소요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sequential coarse 샘플링은 최소한의 시간과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대 이미지 비교수의 메모리 및 지연 시간 영향도입니다. 뮤추얼 스크린과 레어 클립 D는 최대 이미지 비교수가 증가할수록 추론 시간 및 GPU가 증가하지만 레어 클립은 여전히 유사한 추론 시간과 GPU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어 클립의 메모리 뱅크는 NI보다 NF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시뮬레이티브 메모리 뱅크만 NI max의 영향을 받아 여전히 낮은 GPU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NVTech 데이터와 비자 데이터의 테스트 데이터셋은 200기 근처로 1000개보다 낮은 개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000개의 데이터로 진행되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미리 해당 크기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하여 비교하는 방식 혹은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지막으로 루스 디그리 영향도와 레어리티 스레이숄드 영향도입니다. 루스 시뮬레이티 미사용 시 성능이 저하되었으며 Y%가 증가 시 또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arity Threshold 또한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퍼센테이지는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미테이션과 컨클루전입니다. Few 제로샷 분야에서 미활용되고 있던 테스트 노멀 인스턴트 정보를 활용한 배치 제로샷의 온라인 어노멀 디텍션 버전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 제로샷의 메모리 레이턴시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성능 향상을 달성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정보를 활용을 위해서 레어리티 및 메모리 뱅크 업데이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큰 기여점입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히스토리컬 정보 활용을 위해 너무나 복잡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패치 이미지 시뮬레이티브 메모리 뱅크 구조는 히스토리컬 정보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